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 좀 해보면요. 제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이렇게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의외의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윤석열 씨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평가가 딱 한 대목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대목이 어떤 거냐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설시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장은 이 법원이 지켜본 피고인 윤석열의 말할 때의 특징, 화법, 톤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말을 할 때 짧고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두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고 세 번째, 실제 뜻하려는 바보다 다소 장황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판사들이 원래 이렇게 피고인의 그 성향에 대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변호사 20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애정이 많았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좀 되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래서 판단을 좀 잘 못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딱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이 뭘 말하는지를 내가 정말 잘 들어주마. 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좀 잘 이해해보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재판 내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빙의해가지고 사실은 판결문을 쓴 거라고 저는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엄청나게 다 받아들여줬어요. 사실은 정말 안 되는 거 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굳이 써서 넣은 거는 그거 같아요. 피고인이 저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고 네. 말을 조금 짧고 간단하게 하지 않고 머릿속만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이 잘 들어가. 이거 원래 성인 ADHD거든 원래. 이거 한마디로 따지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말을 써가면서 그래서 윤석열의 말을 우리가 진위를 잘 파악해 보자. 네. 윤석열은 악의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닐까.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은 이 문장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전 진술을 또 뒤엎는 그런 진술들도 많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판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소 장황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앞뒤로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네라고 이제 오히려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함정화하는 표현을 듯한 용어로 그러니까 써야겠다. 이해하려고 너무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이해는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이거 이해하려고. 보면서 약간 자기 변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이 저렇게 길게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황하게 하는데 왜 다 들어주냐. 네. 보통 판사들이 그럼 뭐 한 3분 내용만 얘기하세요 하고 그쵸. 넘어가면은 그럼 중단해주세요 이러거든요.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인내심도 강하고 그렇게 막 헛소리 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나 그거 어쨌든 이런 면에서 약간 자기 합리화인 같은데 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 말할 때 특징, 윤석열이라보다는 뭐 진술 과정에서의 특징, 화법, 톤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신뢰성이 없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면 돼요. 그렇게 뭐 장황하게 본인도 장황하다, 필요가 없다. 과장된 표현을 한다, 뭐 실제 뜻하는 바보다 뭐 이런 얘기는 왜 하라 해요. 할 필요가 없네.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을 계엄의 D-Day로 잡은 게 중대한 착오라는 판단을 하면서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구상한 계획 및 각종근이 예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밤 오후 10시경이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 야근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의 그 판단에 대해 가지고 착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 이거를 이해라는 거. 윤석열이가 진짜로 관계자들이 남아서 야근하고 있을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말을 왜 써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난 정말 이 부장님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불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름의 아쉬움과 답답함, 당혹스러움 등등이 윤석열이 이런저런 말을 하게끔 하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게끔 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써주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너무 이해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윤석열은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랴. 윤석열의 이 바보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도 너네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백대현 부장판사가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거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두 번째 판결을 내린 건데 첫 번째 판결문에 없지만 두 번째 판결문에 있는 점이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맞아요. 이거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실제로 우리가 공소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결 내용들을 낭독할 때 생방송을 할 땐 얘기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담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이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처음 기술된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담겨 있냐면은 불리한 정상 중에 하나로 피고인 윤석열은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봉직해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일반적인 정치인들보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을 적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이게 바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또 감형 사유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 봉직한 점을 썼기 또 때문에. 썼잖아요. 양쪽이 안 맞는 건데 이제 그냥 공무원도 나름이지 말하자면 네. 선생님으로서의 공무원과 뭐 검사로서의 공무원이면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이런 내란과 관련된 것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따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무원으로 잘 근무한 거는 양형에서 감형 사유인데 네. 네가 검사 출신이라는 건 너에게 불리해 뭐 이렇게 불리한 하고 싶겠죠. 정상이다.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이거를 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관되게 하려면 한 부분에만 썼어야 하나만 되는 해줘야 건데.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무원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걸 따로 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분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봐주고 싶었고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재판에서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안 됐다. 쟤 바보같이 저런 짓을 했을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정말 어리석구나. 이 생각을 나는 계속 하고 있었던 네.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을 조금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것이 실제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어리석어서 한 결과야. 이걸 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매해서 싶었던 한 거예요. 결정이다. 그러니까 네. 되게 아까워하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진짜. 근데 저는 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많이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그게 뭐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든 교정이 됐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됐든 간에 교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 사유다. 이거를 자기가 썼잖아요. 읽었어야지 그럼 그럼 공개적으로. 당연히 읽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써놓고 안 읽었다라는 얘기는 이걸 썼을 때는 국민들 눈치를 좀 봤던 것 같고 이걸 굳이 낭독을 안 한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 윤석열 지지자들 눈치를 또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꼭 지적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이분이 좋아하고 안쓰러워했구나 느낀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멍청한 짓 하고 불량 청소년처럼 행동하고 비행을 저지를 때 옆에 있는 동기가 있어서 그래. 원래 현근택은 되게 착한 애인데 옆에 민동기 같이 나쁜 친구를 사귀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야. 이야기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자기 아들의 허물을 그렇게 하지. 모르고 네. 보통 왜 동기 같은 애 사귀어가지고 그랬지. 원래 우리 근태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김용현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용현이는 대통령을 부추기고 그치. 옆에서 나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고 더 나쁘다. 근데 그러서도 또 자기 아들한테는 무기징역하고 김용현 30년 했는데 그 내용 보세요. 그쵸, 김용현이 그쵸.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렇지, 김용현이 한마디로 제대로 그거지. 보필을 못 해줬다. 이 얘기 쓴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 돌아가 보면 얘기하면 죄송한데 아까 12월 3일 얘기 그때 아시겠지만 12월 2일이 예산 처리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 안 됐어요 합의 처리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사실은 비상 대기 대기 상황이야.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 아니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왜냐면 기사로 막 나오고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나는 윤석열이나 지기현 판사는 진짜 기사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나? 그때 왜냐면 통과 안 되면 국회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다들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저기 남아 있는데 이때 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치. 오히려 반대로 일망타진하려고. 원래 그랬다는 거 좋은 아닙니까? 기회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데. 다 체포 왔으니까 대상자를 타진하려고. 한 번에 다 멀리 가 있으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들어오면 다 잡아들이려는 것인 것이지. 네. 이걸 모르고 하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중학생만 해도 다 아는데 12월 2일까지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중대한 착오다. 착오가 아니고 본인들이 일망타진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보는 거 맞는 거예요. 윤석열 씨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자기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도 인식을 못 하고서 거짓말을 그 얘기잖아요. 잘하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지기현 부장은 그걸 알아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네. 성격인지 성향까지 다 분석해 놓은 사람인데 근데 이때는 또 막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야. 그럼 믿어주는 거지. 그대로. 중대한 사고 했다고 액면 말이 그대로.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네, 같아. 네. 그러니까 봐주려고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구나.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 막 하도 말을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도 이거를 그냥 속아 넘어가지잖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측은지심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 내란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양형 이유로 이제 길게 썼는데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만 읽었다는 것은 안 읽은 부분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읽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오히려 제가 판사였으면 초범이다라든지 네. 뭐 우발적이라든지 안 읽었을 것 같아, 그거. 그렇게 안 예. 읽었겠죠. 오히려 그리고 이런 걸 읽었어야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읽었어야죠. 네. 오히려 뭐 그런 거 뭐 무발적이다, 뭐 초범이다, 그다음에 오랜 공직 생활을 했다 이런 걸 오히려 안 읽고 그건 기타로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도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한 거 보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여론이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았으면 저는 네. 오히려 유기징역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은 결론은 뭐 그나마 좀 있지만 이유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유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유가 맞고 그다음에 결론이 가야 되는데 결론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썼지만 이유는 하나도 안 맞아. 아니, 근데 오히려 네. 이분은요 그 스타일이 네. 일도양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도 되게 잘 주지만 그냥 유죄라고 생각하면 또 형이 세요. 세게 가.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유죄로 내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는 너무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내가 무기징역을 때릴 수밖에 없게 왜 만들어놨니? 으유. 나는 정말 예. 너를 무죄도 주고 싶었어. 난 그 마음이 더 훨씬 더 컸었다고 봐요. 아니, 국회 근데- 군대는 왜 보내가지고? 그거만 안 보냈으면. 야, 군대만 안 보냈으면 그러니까. 아니, 아니. 비상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래잖아요. 우리 96년에 나 진짜 전두환 깜짝 노태우 놀랐어. 때 이미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네.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30년 전에.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너의 행동을 판단하겠니? 너무 미안하구나. 이러면서 판결을 쓰잖아요. 아니 근데 세 분의 말씀이 다 지당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지기현이 윤석열의 양형 이유 중에서 윤석열한테 불리한데 또 안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썼는데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군경은 국회 및 선관위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블라블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했냐면은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중 피고인 윤석열의 계획이나 지시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 범위 위헌 범위라는 점에 비춰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이 얘기는 앞에 자기가 써는 유리한 정상이 사실은 유리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네. 하지 말아야지. 그냥 다 그냥 고려한다고 고려하지 해야지. 않는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기현 부장이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네. 이쪽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저쪽한테도 이거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말 저 말 썼다가 그리고 자기 마음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결국 이런 엉망진창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상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장 판사 혼자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합의부입니다. 양옆에 네. 배석들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배석들이 그냥 영향력이 좀 적고 말발이 안 먹힌다 하더라도 배석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인 판결을 사실 부장이 어떻게 쓰게 만들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기징역 자체에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가게 되는 그 근거와 논리의 맞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이다라고 인정한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것만 갖다 써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그럼 배석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교정을 했어야 된다. 네, 교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러면 지기현 부장 혼자서 막 내 말은 신내 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약화시키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 배석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형 이유가 왜 저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렸냐면은 내란죄를 위헌 범위라고 봤다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뭐 이행 실패라든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실제로 양형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유리한 정상이라 앞에 설명했는데 한편은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은 별로 반영은 안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감형사유가 아니 아니에요. 오히려 네. 위헌범이라는 거는 준비만 네. 하고 실제로 실행행위까지 나가지 않고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벌 안 해요.
뭐냐면 예비나 뭐 모의만 해도 처벌 안 하거든요. 절도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중한죄, 강도 같은 건 예비도 처벌하고. 근데 내란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가의 존립과 기반된 거기 때문에 모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비만 해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실행이 안 나가더라도.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딱 끝내야 돼. 위헌 범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집행행위로 나갔지만 성공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한다. 라고까지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말하면 제한적으로 되는데. 한다 그러면 네. 이게 내라는 우리 예비 의무만도 처벌하는 그 취지가 사실 실행행위가 안 나가도 예를 들어 총 들고 안 갔어도 예를 들어서 내란 모의만 해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실행행위 나가면 더 처벌이고 그게 만약에 진짜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을 들었으면 거의 사형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해석이.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비 의무 단계에서도 이거 좀 빼줘야 되나? 그 고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어쨌든 네.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의 법률적인 그런 정의는 뭐냐면 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결국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2시간 만에 끝났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내전 같은 게 일어난 게 아니지 않냐, 내란 같은 게 일어난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이게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내가 계속 그 주장을 해왔죠. 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진강 부장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막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더 혼을 내준 거잖아요. 한덕수 씨 판결에서. 근데 이번에 윤석열 씨 판결에서는 직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2시간 만에 끝났어, 뭐뭐 했어,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나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윤석열이가 욱해가지고 그냥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니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또 하나, 나는 윤석열이 무슨 자제를 했다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물리적 자제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뭐 이게 벌어지지 않지. 맞아요, 일단 맞아요. 그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리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자기 마음대로 되게 좋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범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이진강 부장처럼 말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말에 5만% 공감을 하는 게 물리력을 자제했기 때문에 좀 양형에 참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거는 또 이진우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한테 윤석열이 총 쐈어라도 들어가. 그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인정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 기업 가능성까지도 또 그렇지. 인정했어요. 네. 근데 무슨 물리력을 자제했다라고 또 글로 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판결문을 보면 약간 분열증. 그러니까 세 분 말을 들어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양쪽에도 욕을 안 먹으려고 판결문을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지만 그중에서 다도 먹었죠. 선택적으로 공개를 또 양형 이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쪽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판결문을 완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판사의 마지막 양심. 그 모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야. 지기현 판사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흔들리다가 결론을 그렇게 눈치 봤다는 게 모르지만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아서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정치학의 이론과 결론을 내렸으면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1심이다. 2심, 3심까지 지켜보자. 무죄 추정에 누구나 적용된다. 판사가 흔들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논리적 허점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말했지. 근데 양심이 또 흔들려가지고 결국 우리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다 줬다. 이제 2심 가면 제대로 된 판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판단 내릴 수도 있으니 우리는 지켜보겠다. 나는 그래서 윤관은 절연할 수 없다. 이 논리를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동혁한테.